오늘은 음악의 3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의 3요소에는 리듬, 화성, 멜로디이고요. 이 세 가지 요소를 한 가지씩 살펴보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듬. 리듬은 흐른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이고요. 음의 장단, 길고 짧음이나 강세 또는 다이나믹, 그리고 템포 등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흐름이고요. 리듬이라는 용어 속에 규칙적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음악은 규칙적인 리듬의 연속이고, 화성이나 멜로디가 없는 음악은 있어도 리듬이 없는 음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듬은 음악의 뼈대가 되기에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리듬 때문에 연주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리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곡을 연주할 때는 전체적으로 곡을 이끌어가는 기본 리듬을 정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고요. 멜로디의 리듬을 따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곡 전체에 흐르는 기본 리듬과 기본 리듬을 변형한 응용 리듬을 조합하여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리듬하고 응용해서 하는 리듬을 조합해서 같이 연주를 하는 거고요. 리듬을 따라 연주하면 짧은 박마다 리듬을 바꾸어 불규칙한 리듬을 연주하게 되기 때문에 불규칙한 리듬을 조합하는 것은 음악에 어울리지 않아요. 듣기에 좋지 않아서 규칙적인 리듬으로 조합을 해서 연주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음악을 하는 과정이고, 또한 리듬 공부하는 목적은 어떤 리듬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인데요. 불규칙한 리듬들을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연주는 혼자서도 리듬과 화성 멜로디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악기고, 다른 악기가 없어도 리듬, 화성 멜로디 모두 한꺼번에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마디혹은 짧은 박마다 리듬을 바꿔서 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불규칙한 리듬들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듬을 표현하는 다른 악기들은 전체적으로 곡을 이끌어가는 기본 리듬 안에서 연주를 합니다. 반면 피아노는 기본 리듬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연주해서 다른 악기들과 협주를 할 때 리듬이 맞지 않아 조금 곤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리듬을 공부하는 목적은 다른 악기들과의 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4비트, 8비트, 16비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르페지오 방법, 칼립소 리듬 방법 또는 셔플 리듬 등등의 많은 리듬 다양하게 공부를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악의 3요소 중 하나는 화성입니다. 화성은 여러 음으로 표현된 수직적 음들의 집합과 그의 수평적인 진행을 뜻하고요. 수직적 음들의 집합은 화음, 즉 코드를 뜻하고, 수평적 진행은 코드 진행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와 코드 진행을 합쳐서 화성이라고 하고, 이때 코드의 가장 낮은 음, 베이스 음 또는 근음이라고도 하고요. 가장 높은 음은 탑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코드와 수평적인 코드 진행을 화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수직적으로는 C 메이저 코드와 F 메이저 코드, 수평적으로는 C 메이저에서 F 메이저로의 코드 진행을 하고, 코드를 어떤 리듬을 사용하여 코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음악이 되겠고요. 화성은 리듬 안에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코드를 짚고 왼손으로 베이스 음을 짚으면서 연주를 하고, 양손으로 연주하기에 범하기 쉬운 두 가지 실수는요. 이제 코드가 적혀 있는 곳에 오른손 코드나 왼손 베이스 음 중 어느 한쪽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코드가 적혀 있는 곳은 오른손 코드와 왼손 베이스 음을 동시에 연주해야 정확한 코드 표현이 되고, 또 멜로디에 쉼표가 있을 때는 오른손은 이제 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요. 노래를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려면 리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강조를 위한 게 아니라면 오른손 코드는 연주를 하지 않아도 리듬이 쉬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멜로디. 멜로디는 높고 낮은 음들의 선적 연결이며 선율, 가락이라고 하고요. 노래곡에서는 노래가 주 멜로디지만 노래곡일 때 피아노 연주도 멜로디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탑노트를 연결해서 멜로디 라인을 만들고 코드를 전이해가지고 큰 선율과 애드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멜로디 라인을 만들어서 애드립으로 많이 응용을 해서 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탑노트가 멜로디이기에 주로 오른손의 넷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을 많이 연주를 하거든요, 멜로디를.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힘이 약한 손가락들인데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 힘을 주어서 연주를 잘 하며 그러면서 멜로디가 그래야 명확히 전달이 잘 되죠. 그래서 한홍이라는 책 교재 있잖아요. 피아노 교재로 4, 5번 손가락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연습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코드를 전이하는 것은 다이나믹을 조절할 수 있어요. 또한 더 넓고 자유롭게 음역대를 사용할 수 있고 코드의 전이는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목표 단계별 연습을 보면은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변화를 보고서 확인하기 위해서 눈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응용해서 자기가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데 어떤 요소를 추가할지 또는 조합을 할지 아니면 변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추가해서 연습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첫 번째는 먼저 리듬을 익혀야겠죠. 곡에 어떤 리듬을 갖고 있는지 기본 리듬 숙지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요소가 리듬이 변형된 리듬을 익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가지 기본 리듬과 응용 리듬을 조합을 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리듬을 조합하는 방법도 첫 번째로 뭐 벌스와 코러스 두 파트로 나누고 벌스는 기본 리듬 연주하고 코러스는 응용 리듬 연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하면은 되고요. 연주할 때는 이제 코드에 텐션을 넣거나 새로운 요소를 넣어서 연습할 수 있도록 리듬 연습을 할 때는요. 네, 왜냐면 리듬은 이제 리듬을 익히는 목적에 맞게 연습을 해야지 더 빠르고 쉽게 익힐 수 있는데 동시에 어떠한 모든 것들을 습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한 가지 포인트씩만 잡아서 내가 어느 부분은 어떻게 기본 리듬 해야겠다, 응용 리듬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해서 한 가지씩 연습하는 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빠른 습득과 좋은 연주를 위해서는 한 가지씩 목표를 세우고 이제 한 가지씩 한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제 기본 리듬은 이제 4비트, 8비트, 16비트 있고 그리고 뭐 스트레이트 리듬인지 바운스 리듬인지라 뭐 이런 큰 틀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8분음표로 만들어진 악보는 8비트 리듬으로 연주를 하고 16분음표로 한 곡은 16비트 리듬으로 기준을 세워서 연습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리고 8비트 리듬의 곡은 8비트 기본 리듬, 8비트 아르페지오, 8비트 칼립소 리듬 사용하고 16비트는 16비트 기본 리듬, 16비트 아르페지오, 16비트 칼립소 리듬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운스가 있는 곡은 셔플 리듬으로 16비트 리듬에 바운스를 넣어 연주하는 곡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라는 거는 박자잖아요. 리듬을 만드는 기본 단위고 심장의 박동처럼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템포, 영어로 템포, 4비트, 8비트, 16비트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를 16비트 같은 경우는 한마디를 16박으로 나누고 8비트는 한마디 8박, 4비트는 한마디 4박 해서 4비트에서 한 박을 2개씩 나누면 8비트, 4개씩 나누면 16비트가 되죠. 그래서 4비트 리듬 먼저 쳐보겠습니다. 4비트 리듬은 한마디에 4분음표 4개를 기본 단위로 하는 리듬이고요. 일단 기본 리듬과 응용 리듬 1, 2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번째는 기본 리듬이었고요. 두 번째는 응용 리듬 8비트였고요. 세 번째는 응용 리듬 두 번째 16비트였고요. 그래서 왼손이 16비트는 더 짧아요. 반의 반박자. 그리고 8비트는 반박자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 리듬과 기본 리듬을 조합해서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에 여러 가지 코드가 나올 때는 정확한 코드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번 쳐볼게요. 한마디에 코드 2개 있을 때와 3개 있을 때입니다. 자, 보면은 코드가 바뀜으로 동시에 왼손의 베이스 음도 같이 바뀌었죠. 같이 바뀌고 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한마디에 코드가 3개 있을 때 이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에 코드가 3번 바뀔 때는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쳐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코드가 다른데 코드가 많이 바뀌는데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나와버리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같이 항상 쳐주고 8비트 리듬은 이제 8분음표 한마디에 8개를 기본 리듬으로 이제 나오는 걸 말하고요. 기본 리듬과 응용 리듬 1, 2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되게 멋있죠? 이제 왼손이 이제 많이 나오면 16비트, 그리고 왼손이 조금 느리게 나오면 4비트나 8비트 이렇게 해서 기본 리듬과 응용 리듬을 조합해서 이렇게 해서 반주를 하면 굉장히 멋있는 곡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한마디 여러 가지 코드일 때는 리듬은 유지를 하되 코드를 바꾸는 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되게 멋있죠. 이런 것도 이제 기본과 응용 리듬을 이제 조합해서 활용해서 친다면 되게 멋있는 연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에 코드 3개를 연주하면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되게 멋있죠. 이 리듬도 되게 약간 신나고 왼손이 되게 짧은 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16비트 리듬은 8비트 리듬과 비슷해 보이지만 왼손의 위치가 달라요. 먼저 8비트는 이런 느낌이고요. 16비트는 뒤에 나오는 왼손 베이스 음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건 16비트. 그러니까 굉장히 활기차고 즐거운 곡을 표현하려면 16분음표로 표현을 해주고 그냥 적당히 그냥 활발한 느낌의 기본 리듬으로 빠른 곡을 한다 하면은 8분음표로 지금 친 8비트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음의 위치가 16분음표냐 4분음표냐 8분음표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고요. 16비트일수록 가장 이제 신나고 활기찬 음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응용 리듬은 16비트로 써주는 게 활발하고 그런 곡에서는 가장 좋은 느낌을 갖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리듬에 대해서 그리고 음악의 3요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음악 이론과 함께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